네, 안녕하세요. 그린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린하우스가 직접 사시 교체공사하는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현장은 광주광역시 어치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호타운 아파트로서 약 한 7, 8년 된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이 현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창공사하는데 이렇게 가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호공사하는 현장 지금 왔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인 올 리모델링인데 마치 오늘 교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촬영을 왔습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현장에 예전에 시공해 놓은 거 보면은 참 형편없습니다. 가서 보면 철거인도 불구하고 전혀 안에 뭐 내부에 뭐 보면은 하부 쪽에 보면은 사춤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예전에는 다 이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보면은 뭐 심지어는 이런 데 보면은 저 박스로 이렇게 공사가 아주 날림으로 지어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창호 공사를 먼저 철저하게 잘 해놓고 나면 바로 이제 도배라든가 이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먼저 빨리 오늘 원데이 시공으로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바로 다음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잘 철저히 오늘 하루에 마무리를 한번 잘 지어보겠습니다. 창틀을 철거하고 나서 스크래퍼로 지금 현재 면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실리콘 이렇게 다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실리콘이 붙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게 되죠. 아까 철거하고 나서 굉장히 공간이 많이 있었던 그 부분을 갖다가 폼으로 잘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간을 다 잘 메꾸는 거 참 이렇게 해줘야지 창틀을 올리고 나서 어떤 거 단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고인목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꼭 저렇게 고인목은 이중창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면과 후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수평을 잡는 거 이렇게 해줘야지 창틀이 하부가 이렇게 꺼버지지 않고 뒤로 처지지 않고 전면도 마찬가지 처지지 않고 수평이 잘 맞는다는 얘기죠. 우리 시공팀에서 작업을 이렇게 실리콘을 할 것인데 한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실리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코니 쪽에 이렇게 페인트 탄성 같은 거 할 때에도 실리콘을 바르지 않습니까? 창호 주위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실리콘을 바르는데 그게 다 종류가 틀립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변성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레탄 계열의 실란트를 갖다 밖에다 바르게 되면은 몇 년 못 가 터집니다. 물이 샌다는 얘기죠. 이 변성 실리콘은 오늘 우레탄 계열이기 때문에 안에 발코니 쪽에 이렇게 탄성으로 코팅하는 부위, 이런 부위 바르고, 그 다음에 발코니는 안쪽에는 이런 변성 실란트를 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바로 이제 탄성 코팅을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페인트가 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리콘계 실란트는 이게 우레탄 계열이 아닙니다. 실리콘계 실란트는 창호 밖에 외부, 뒤나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맞닿는 부위, 이런 데는 꼭 실리콘계 실란트를 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내구량이 보통 10년 간다는 얘기죠. 10년 이상 가죠. 실리콘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실리콘계 실란트하고 우레탄계 실란트가 있는데, 우레탄계는 자외선을 많이 받지 않는 쪽, 실내에 쓰는 것이고, 실리콘계 실란트는 밖에 외부에 자외선이 강한 거, 꼭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라고 우리 실란트를 제조하는 회사라든가 또 창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번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모르죠. 실리콘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사다리차가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모습인데, 작업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네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광장에서 옮길 수가 없어요. 복도식이다 보니까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짝을 지금 이렇게 옮기고 있는 모습인데, 항상 창짝 옮길 때 저렇게 바닥에 고양을 잘 하고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공사하는 거 양중하면서 보면서 이 아파트 인면하면서 싹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발코니에 보면은 내장문으로 걸려있는 사례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용도에 맞는 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도에 맞는 창이, 특히 발코니 창 같은 경우에는 내장문으로 나올 수가 없다. 즉 그게 왜 그러냐면 센터에서 중간마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바로 내풍압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내부 창을 갖다가 이렇게 밖에 외부 창이 걸어놓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내장문을 하고 싶으면 발코니 전용바 용도에 맞는 창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저기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양쪽에 두 장문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틀을 설치해 놓은 걸 제가
레벨기를 띄워서 수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보고 있는데요. 레벨기를 띄우게 되면 진짜 거의 상단과 중간에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정확히 일치한대요. 아주 좋습니다. 발코니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발코니 부분에 보가 이렇게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보. 이런 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바폭이 140mm인데 140mm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일종의 하슬이라고 하죠. 하슬이 해가지고 공사하는 데 이렇게 있는데 창틀을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발코니 하부에 수평을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고인목의 간격이 270 정도 되네요. 간격이 보통 우리가 300에서 500 사이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 지금 현재 다 뜯어내고 다시 이제 새로운 PVC 창으로 지금 개척해서 안착을 시켜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알루미늄도 많이 비어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고 특히 시공할 때 보면은 그냥 창틀만 설치하고 그냥 빠져나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통발을 넣어서 시공을 말끔하게 잘 해줘야지 이런 벽, 특히 이거 지금 이런 데는 엄청나게 추우면은 이 결로 현상이 엄청 심하거든요. 바로 나서 이렇게 정확하니 이 안에 실리콘 다 바르고 나서 이렇게 조인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는 보면은 그냥 실리콘도 안 바르고 그냥 막 조인하는 데 많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상단에 이 상단 부분에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콘크리트에 보면은 이게 물 끊기 홈이 있습니다. 이런 물 끊기 홈이 있는데 어떤 데도 보면은 이 물 끊기 홈이 이렇게 좀 작게 안으로 깊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상단부 프레임이 물 끊기 홈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물이 타고 들어오는 실리콘이 터지게 되면 바로 들어오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품금이 다행히도 이 밖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사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항상 그 시공할 때 특히 상부에는 물 끊기 홈 안쪽으로 창틀이 들어야 한다. 이걸 잘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죠. 시공하게 되면은 8브로짜리 갖다가 프레임 안으로 넣어버리고 이렇게 매립형 면이 깨끗한 면이. 이 창호 공사하면서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창틀하고 골조 부위 만나는 폼 작업인데 폼 작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단열에서 이 닿는 부분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깊이 쏴가지고 안쪽 깊이 넣어서 폼 작업을 해준다는 얘기죠. 침실입니다. 큰 방인데 큰 방에 창들을 설치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중창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중창. 그래서 이중창은 보통 열 관리율에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 등급 보면은 보통 1등급, 2등급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고객님들이 보면은 여기를 단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은 단창이 보면은 우리 그 분합문에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230mm 푹 나온 걸로 해서 문턱이 있는 거 이런 걸로 단창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열 성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쓰기에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은 단열 성능에서 단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등급이 나오는데 3등급이에요. 3등급. 안방을 따뜻하게 하고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중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창호를 시공할 때는 창틀의 어떤 각도 이게 정확히 잘 맞아야 된다. 잘 맞지 않게 되면은 사이에 보게 되면은 모에야가 내일부에 올라타가지고 안 맞고 그 다음에 상단에 어떤 그 물림 이런 것도 제대로 오버랩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외부에 이제 실리콘을 지금 바르고 있는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창호 주위 전용 실리콘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라는 얘기죠. 창호 외부용입니다. 외부용. 폼을 이렇게 촘촘히 잘 이렇게 메꾸고 나서 안에까지 깊숙하게 폼을 다 넣습니다. 넣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깨끗하게 바르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마스킹 깨끗이 뜯죠. 이렇게 실리콘을 딱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헤라로 이렇게 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잡아줘야죠. 헤라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뜯으면은 이렇게 면이 깨끗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이제 저 안에 내부에 폼을 다 쏘고 나서 마무리에 이제 이렇게 몰딩계로 벽체와 우리 창틀 부위에 맞는 이 틈새가 있는데 좀 굉장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감으로 그 몰딩을 다 깨끗하게 마감을 잘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유리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감봉이 단열 감봉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이 유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게 맞는 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B종의 U3 노이가 맞고 그 다음에 단열 감봉 확실히 단열 감봉 맞네요.
이렇게 제가 계약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사양 그대로 쉽게 말하면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공해줘야 원칙입니다. 발코니 창호에서 우리가 시공을 하려면 가장 이제 실리콘 솔tek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난간대하고 이 발코니 틀하고 이 보면은 난간대 고정된 부위가 여기다가 베이스판을 여기다 고정을 시키는데 이 틀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실리콘 쏘게 되면은 베이스판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꼭 시공할 때 이 발코니 난간대에 있는 부분도 실리콘을 싹 도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줘서 이쪽에서 이 물이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걸 잘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시공 업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 사시 공사가 다 끝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집은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먼저 사시 공사가 선행적으로 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은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발코니 분화문입니다. 봉틀 일체형으로 설치가 된 것이죠. 보시다시피 문턱이 이렇게 돼, 문턱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공할 때에 꿀렁거리지 않아야 돼. 시공해 놓으면 꿀렁거리 밟았을 때 꿀렁거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발코니 나가 보겠습니다. 이 측부바가 보면 얘가 텅텅 비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빈 부분을 우리가 통바로 해서 다 이렇게 안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면을 맞춰가지고 단열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에 텅텅거림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방충망도 보면은 지금 스텐 방충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텐 방충망은 햇빛에 굉장히 아른거려요. 아른거리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어서 스텐 블랙 코팅망 이걸로 시공을 했습니다. 양쪽에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기둥 서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따가지고 창틀을 이렇게 조인시키면 좋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통바로 기둥을 잘 세우고 창을 나누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사한 걸 쭉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제 공사를 했죠. 이제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현장에 설치된 자재라든지 유리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국토부에 제출해가지고 검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그린하우스에서 10년 동안 또 보증을 또 해줍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공사할 때 보양하는 모습까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찍어갖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다음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창호 개척 공사할 때에 보양하는 모습부터 처음부터 다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